안녕하세요. 아이자월드TV의 아이장입니다. 오늘도 제 채널을 구독하고 시청해주시는 1320명의 소중한 구독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 채널 커뮤니티에 관심 있는 재테크가 무엇인지에 대한 투표를 올린 적이 있는데요. 과반수 이상이 배당주 투자에 가장 관심이 있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제 채널 컨텐츠들이 배당 투자에 관한 것들이 많아서 그런지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다고 보여지지만요. 그래서 관심은 많이 있으나 배당주를 이제 막 접하시는 아주 초보분들을 위해 배당주 투자, 이 정도는 알고 투자하라는 느낌으로 오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배당주 그까이 거 대충 그냥 배당률 보고 주가 차트 좀 봐주면서 괜찮네 하면서 들어가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실제로 주변이나 각종 커뮤니티 단톡방에서도 그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더구나 진짜 찐 초보들은 배당주 자체에 대해서 생소해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도 주식 처음 시작할 때 일반 주식만 사다가 배당주에 처음 관심을 갖기 시작할 때 그랬거든요. 배당주에 투자하는 것은 패시브 인컴, 즉 내가 잠자는 사이에도 돈을 벌어다주는 방법 중 하나로 마치 월세 따박따박 받듯이 주식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기 있는 투자 방법 중 하나죠. 지대로만 해서 돈을 불리기 시작하면 조기 퇴직은 물론 내 집장만, 그리고 원하는 대로 여행도 다닐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매력적인 방법이긴 하죠. 자, 그럼 어떤 배당주에 투자해야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배당주는 꾸준히 이익의 일부를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기업의 주식을 말하는 거죠. 보통 주주들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한 이력이 입증된 기성 기업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코카콜라나 AT&T 이런 회사들이 있죠. 일단 베리니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배당주 투자의 흐름을 예를 들어 살펴보면요. 코카콜라 주식 100주를 샀다고 칩시다. 한 주에 54달러의 비용이 들고 매년 주당 1.7달러의 배당금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총 5,400달러를 주식 100주에 투자했고 1년 동안 여러분은 배당금으로 170달러를 받게 되면 이것은 약 3%의 수익률을 보여줄 거예요. 일단 배당금을 지급받으면 그 돈으로 무엇을 할지 선택해야 하는데 보통 다른 회사의 주식을 사는데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 회사의 주식을 더 늘리는데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배당주가 개꿀인 점은 주가가 오르던 말던 합의된 배당금은 무조건 지급한다는 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많고 많은 지표 중에 배당주 투자 시에 반드시 알고 투자해야 할 4가지 지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 수익률이란 투자 자금에 대하여 배당이 어느 정도 되는가를 나타내는 비율을 뜻하는 건데요. 단순히 높은 배당 수익률이라고 하면 투자한 금액에서 한 주당 더 많은 배당금을 받게 된다는 뜻이고, 배당 수익률이 낮다는 것은 투자금 대비 한 주당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이 적다는 뜻이겠죠. 주식의 배당 수익률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에는 크게 2가지가 있는데, 먼저 주당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 해 동안 지급된 주당 총 배당금을 주식 가격으로 나눠야 하는데, 예를 들어 1년에 10달러짜리 주식이 배당금으로 0.5달러를 지불한다면 주식의 배당 수익률은 5%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코카콜라가 현재 한 주당 54.61달러이고 1년에 1.68달러의 배당금을 주니까 계산해보면 3.08%가 나옵니다. 두 번째로 주식의 배당 수익률을 산출하는 또 다른 방법은 총 배당금 계산입니다. 총 배당금 계산은 총 배당금 지급액을 살펴봄으로써 알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한 회사의 시가총액이 1억 달러인데 500만 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했다면 배당 수익률은 5%인 거죠. 앞서 말한 두 방법 모두 주식의 배당 수익률을 산출하는 데 사용될 수는 있지만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 어차피 결과는 똑같아요. 근데 이런 거 우리가 계산할 필요도 없고 야후나 시킹알파 같은 데 보면은 다 나와 있어요. 배당 수익률은 반드시 찾아야 할 중요한 지표인데 본인이 투자에 대해 얼마나 많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지를 계산하는데 큰 도움을 주기 때문이죠. 평균적으로 배당 수익률은 3에서 5% 정도가 보통이고 6% 이상이면 고배당, 10%가 넘어가면 초고배당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당 성향은 기업의 수익 중 몇 %가 주주들에게 배당으로 상환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투자를 현명하게 선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지표입니다. 배당 성향의 계산은 회사의 수익으로 지급되는 총 배당금을 나누기만 하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 한 회사가 매년 1,000만 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연간 2,000만 달러의 순이익을 창출했다면 배당 성향이 50%라는 뜻이죠. 대부분의 기업은 성장을 유지하고 인프라를 개선하면서 회사에 재투자하기 위해 이익의 일부를 보유하고 있죠. 그래서 배당 성향이 80% 이상으로 높으면 배당금으로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있다는 경고가 될 수 있는데요. 배당금 지급이 너무 많고 투자 부족으로 사업이 어려워지면 앞으로 배당금 지급이 줄어들 가능성 또한 높고요. 하지만 배당 성향이 낮다는 것은 수익에서 배당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적다는 것을 뜻하지만 보통 회사가 성장하는데 더 많은 돈을 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니까 만약 제대로만 성장이 이루어진다면 미래의 배당금보다 더 큰 차익 실현을 맛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보통 투자를 선택할 때 이상적인 배당금 지급 비율은 보통 40에서 60%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이 성장하고 주가가 오르면 배당금 지급도 늘어날 확률이 커지는데, 이렇게 매년 한 주당 지급하는 배당금이 올랐는지 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바로 배당 성장률입니다. 회사의 배당 성장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몇몇 히스토리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전년도의 배당금 지급액, 주식의 배당 수익 이력 등을 검색하고 회사가 투자자에게 얼마를 지급했는지, 언제 지급했는지도 반드시 살펴봐야 하는데, 이런 지표들로 투자할 회사가 몇 년 연속 지속적으로 배당금 증가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배당 성장률이 긍정적이면 그만큼 배당주가 투자할 가치가 있다는 좋은 신호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5년 이상 연속 배당을 늘려온 회사를 배당 블루칩, 25년 이상은 배당 기족, 50년 이상은 배당 킹이라고 부릅니다.
자본 대비 부채가 많다는 것은 기업이 과도한 빚을 지고 있다는 의미인 거겠죠. 이 회사들의 문제는 배당금을 지불하기 전에 종종 그 빚을 갚는 것을 우선시한다는 건데요. 그러다 보면 잘 주던 배당을 끊어버리는 배당 컷을 하기도 하고 배당금을 줄이는 배당 삭감을 할 때도 있죠. 작년 코로나로 직격탄을 맞았던 배당주인 웰스파고, 벤타스 등도 배당 삭감을 감행했었고 거대 기업인 디즈니와 델타항공조차 역시 눈물의 배당 컷을 감행한 적이 있었죠. 배당 비율이 높은 회사들은 대개 피해야 하는데 부채가 관리 가능한 수준에 도달하기 전에는 어떠한 수익률도 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부채 비율은 부채 총액을 자기 자본으로 나눠주면 되는데 예를 들어 만약 회사가 부채 비율 2를 가지고 있다면 이것은 부채 2달러당 1달러의 자본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건 코카콜라의 총 부채와 자기 자본인데요. 앞서 말한 계산식대로 해보면 코카콜라는 약 2.21의 부채 비율이 나옵니다. 통상 부채 비율이 2.0 이하면 건강한 부채로 보면 되고 그 이상이면 좀 위험한데? 그리고 10 이상이면 부채가 졸라게 많은 편으로 보면 돼요. 하지만 뭐 부채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위험한 건 아니고 다른 보조 지표들도 확인해야 하긴 하는데 어쨌든 너무 높으면 좋은 거는 아니죠. 코로나 이후 심각한 경영난에 시달리던 델타 같은 경우는 부채율이 이렇게 개쩌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지금은 그때에 비해 뭐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지만 어디까지나 단지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 심리일 뿐 실적이 예년보다 엄청 늘어났거나 부채가 막 줄어든 이유라고는 볼 수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총 4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저는 이런 것들을 깔때기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깔때기를 더 많이 촘촘하게 내면 될수록 정말 불순물 없는 엑기스 중에 엑기스를 뽑아낼 수 있듯이 자기만의 확실한 깔때기를 준비해서 여러 개 중첩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따라서 위에 언급한 깔때기 4개 이외에도 최소 5에서 10년 중장기 단위로 주가가 얼마나 상승하고 있는지 매출이나 순이익이 매년 상승인지 하락인지 등의 회사의 전반적인 재무 상황도 살펴보면서 점점 최고의 회사를 추려내는 과정을 꼭 게을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배당주 투자를 안전하다고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배당주 투자도 당연히 위험이 따릅니다.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에 투자하는 것은 매력적이긴 하지만 장기적인 보수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죠. 주가가 하락하는데 여전히 높은 배당금만 믿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존버하고 있다가는 결국 여러분의 돈을 다 잃을 수도 있는 거죠.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말한 최소한의 측정 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모든 위험을 피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점검을 함으로써 위험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는 있는 거죠. 장기적으로 부를 쌓으려면 충분한 연구를 통해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럼 배당주 어린이분들에게 코딱지만큼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이만